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6일로 종료되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 이해와 인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호주에서 LG 올레드 TV의 압도적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호주 유력 월간 소비자 잡지 초이스는 LG전자가 올해 출시한 LG 올레드 TV 두 모델에 나란히 최고 등급을 부여하며 초이스 추천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두 제품은 화질과 음질, 웹 OS의 직관적 사용자 환경 등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LG 올레드 TV의 압도적 성능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새로운 모바일 카테고리의 포문을 연 갤럭시 폴드 5G 제품에 대한 특별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보상 프로그램은 갤럭시 폴드 5G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기존 폰을 반납하고 9월 18일 정시 출시 예정인 갤럭시 G 폴드2 5G를 구매할 경우 100만 원을 정액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갤럭시 폴드 5G 특별보상 프로그램은 선착순 10,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현지 시간 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IFA 2020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IFA는 유럽 최대 가전 IT 전시회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MWC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힙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오프라인 병행 행사로 열렸으며 현대차는 영상을 통해 비전을 보여주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온라인 부문에 참여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전통적 자동차 제조사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유럽 시장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참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수원 영통구 원천동에 공급하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이 단지는 최고 25층 13개동 총 1,509가구로 지어지며 오는 14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5일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3일, 계약은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우선 온라인 견본주택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LG U+는 내년 2월 말까지 U+ 스마트 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와이파이를 추가할 경우 기기 임대료를 50%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올해 2월 출시한 U+ 스마트 인터넷은 와이파이와 유해 사이트 차단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존 인터넷 상품 구성에 클로바 클락 플러스 제품을 추가한 상품입니다. LG U+ 관계자는 와이파이 음역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엔 추가 기가 와이파이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NC소프트는 북미 법인 NC웨스트가 올해 11월 10일 콘솔 PC게임 퓨저를 북미와 유럽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퓨저는 미국 하모닉스가 개발하고 NC웨스트가 유통 마케팅을 담당하는 음악 게임으로 플레이스테이션 4와 엑스박스 원, 닌텐도 스위치, PC로 출시됩니다. NC가 콘솔 게임을 시장에 내놓는 것은 처음으로 퓨저에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가 100곡 이상 수록될 예정입니다. 게임은 영어와 프랑스어 등 6개 언어로 출시되며 국내 출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계 부실 논란이 일었던 정대협이 지난달 31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시한 회계 내역에서 예전 공시자료에 없던 돈 8억여 원의 뭉텅이 돈이 갑자기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대표는 정대협의 2019년도 회계 자료와 관련해 올해 4월 29일 최초 공시한 자료와 지난달 31일 재공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8억여 원의 유동자산이 4개월 만에 새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대협은 이 돈이 어떻게 나온 돈인지 구체적 내용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익법인 정대협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던 곳으로 지난 5월 회계 부실 논란이 일자 국세청은 재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연장을 군부대에 전화로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 보좌관 중 한 명이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추 장관이 당대표 시절 수석 보좌관을 지낸 A씨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연락받고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A씨가 이전부터 청와대 모 수석실에 지원했지만 청와대에 가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연락받고 출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7년 말까지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군부대 전화가 있던 2017년 6월 당시 추 의원 관련 각종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해당 청와대 행정관이 추 장관 아들 부대에 전화했는지 확인하고 보은 인사가 아닌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